예, 안녕하세요. 내일이 일요일인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지? 원나라 때, 그러니까 몽골족 엄청 영토가 넓어졌을 때 이런 일이 뭐였더라? 그, 살짝 빙하기였대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데. 아무튼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할까 해요. 저희가 평소에는 학문을 닦고 공부를 하고 힘을 키우고 그런 게 맞지만은,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해 투자하고 이런 게 맞지만은, 국가나 이웃이나 주변에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과감하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대해서 마저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원나라 때 살짝 빙하기였대요. 그래가지고 말들의 생산량, 초목이 많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말들의 생산량이 한 12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들을 타고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한 거죠. 근데 그 격차를 세계에서 이제 메울 수가 없고, 그 격차를 세계에서 메울 수가 없으니까는 어쨌든 원나라의 국가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람은 원래 실제로 벌어진 일들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인들 못 괴롭히잖아요. 한국인도 못 괴롭히고. 국력이 약할 때는 국가에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걸 딱 느끼는 건지, 딱 한국인이다 막 이러면은 이제 가서 엄청 린치를 놓고 괴롭게 만들고, 뭔가 안 좋은 건 다 한국인 시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70년대 60년대. 그래가지고 확실히 유럽이 그렇게 뜬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세계 평균 생산량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땐 땅의 규모 이런 게 중요했지. 근데 유럽이 뜬 거는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1700 몇 년도였더라. 그때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가 않은 거죠. 유럽이 뜨고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에 의한 어떤 부의 축적 이런 것들로 그렇게 되었다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럽이 뜬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쨌든 본론 저희 할 얘기로 넘어가면, 맞아, 유럽이 뜬 지 얼마 안 됐죠. 예. 맞아요. 그래,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딱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유럽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득권자로 대대로 물려왔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딱 현실이 되면 그러면 딱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한국이 어디 가도 인정 많이 받잖아요. 케이팝도 그렇고, 딱 현실이 되는 순간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원나라 빙하기 살짝 있었던 시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말 생산량 12배 정도 됐던 결과가 원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떠냐면,
생산량이 한 13배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억 정도 되는 국가 그 인구수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한 13배 정도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생산량이 한 13배 나올 수 있다고 쳤을 때 그 13배를 그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가 연합도 하는데 뭐 이탈리아가 뭐 그 1대1로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될 거다, 막 유럽 깊숙이 파고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동맹하는 국가도 제법 있고 중국에.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가면은 이 정도만 돼도 딱 느낌이 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이상이 돼도 딱 봐도 중국이 그 언젠가는 세계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군사력으로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네 민족들을 이렇게 귀족으로 대우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타민족들은 노예나 천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종사하게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엄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 그 우리의 처, 자식, 뭐 친인척 다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도 그러면 우주에 식민지를 둬서 인구를 좀 넓히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중국이 거의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점 장악해가고 세계 1순위를 목표로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식민지를 뒀을 때는 인구수도 그 중국이 13억 정도, 그러니까 1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구수의 격차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 거고, 예를 들어 그 식민지를 삼는 범주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중국의 그런 13배 생산량은 그냥 먼지와 먼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티끌과 티끌. 뭐 아주 티나지도 않는 그런 수준으로, 미비한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맨 처음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를 신문고에도 올렸어요. 세보.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런 거는 뭐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뜻이 있는 곳에 다 길이 있다고.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산업 이 4차까지 왔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패권을 가르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서 포르투갈, 영국, 뭐 저기 스페인, 뭐 저기 그 뭐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뒀잖아요. 그리고 값싸게 들여온 원료로 가내수공 형태로 제조를 해서 다른 곳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내놓고 그 돈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단계를 밟은 적이 있어요. 총이란 거를 무기로 삼아서.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식민지거든요. 값싸게 원료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우주에 이렇게 뭐 탐사선이나 이런 걸 계속 보내는 이유가, 그 달에서 뭐 철강석인가 금강석 같은 거를 500톤 정도를 들여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주의 식민지를 가지는 그것이 그 지구상에서 국가의 그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력을 그 국가의 돈을 얼마만큼 모으게끔 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국가의 순위를 나눌 거예요. 우리나라 이 순위도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되고 판가름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13배라는 그 생산량으로 밀어붙일 거고, 우리나라는 그 만약에 식민지를 우주에 갖고 있게 된다라면 놓이는 국가 중에 한 국가로 있겠지만, 만약에 식민지가 없고 그냥 지구 수준에서 머문 수준이었다는 국가 중에 있다면 그런 국가들은 모두 중국에게 잡아먹히겠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방책으로 뒀던 게 우주 식민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먹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원래 난해한 거 나오면은 다들 욕하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랑 핀트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초능력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뭐 전에도 얘기한 거라서 그냥 얼추 그냥 좀 생각이나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저기 좀 대화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에요. 예, 뭐 원래 실제가 되지 않은 허황된 것 같은 목표, 예를 들어 100조 원이라던가 뭐 시간당 112조 원 정도를 10년 정도 모으면 뭐 981경 1200조 원까지 축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을 수성하고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돈을 모을 수 있다라던가, 뭔가 그 사람의 역량에 맞지 않는 아주 까마득한 얘기 같은 거는 비웃음거리가 되기가 아주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늘 얘기하셨죠. 너가 백조란 얘기를 오늘 처음 했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라. 너가 분명히 10중8구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뭐 제 안에 가득 찬 얘기니까 이렇게 줄곧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초능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좀 얘기하는 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벗어날 방법 중에 하나로 뭐 차후에 지구에 있는 국가의 패권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겸사겸사해서 어쨌든 벗어날 방법으로 우주 식민지를 하나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염두하지 않고 단 지구라는 그 범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는 방법이에요. 한번 잘들 들어봐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981경 1200조 정도 되는 돈,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지구의 모든 사람이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한국에서 먼저 범국가적인 수준으로 그거를 이렇게 국민적 캠페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찍는 이유가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범국가적인 수준으로 캠페인을 하려는 의도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효과가 생기냐 한번 잘 들어봐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982경 1200조가 어떻게 나온 돈이냐면, 일단은 시간당 112조 원 정도를 24시간 365일 하면서 그동안 이제 10년, 딱 10년 정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액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딱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당 112조 원, 14,000원씩, 그러니까 71억 명한테 마진을 남기면 71억 곱하기 만은 71조잖아요. 근데 1.4 하면 딱 112조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당 14,000원이면은 거의 한 달이면 한 500? 글쎄 꽤 돈이 나오는 수준일 텐데, 그러면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제패하는 그런 거거든요. 시간당 112조 원이 거의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제패한 액수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든 분야를 다 재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재패를 하고 그리고 그 아무튼 그런 액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0년 정도 저축할 수 있는 돈 981경 1200조 원 정도를 국가적으로 목표를 하자 이 얘기를 꺼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 액수의 돈을 그 국가적으로 목표하면은 다른 나라 베끼니까 중국 같은 데가 막 국가적 캠페인에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유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생각에 우리 그냥 드라마로나 아니면 영화로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제작을 하자 이렇게 글을 많이 적었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미국 생각나지 않아요? 초능력에 대해서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이런 국가가 거의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그 차후에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국가의 패권을 가를 요소로 예를 들어서 모든 포탄과 핵폭탄이라던가 모든 총탄을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딱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공중에서 멈춰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 국가의 국방력은 거의 세계 1위를 자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등장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걸 보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어쨌든 미국의 청소년들은 초능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거를 다들 가지고 있고 그 세대가 후세대가 되면은 어느샌가는 그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말을 전하고 행동을 하고 서로 일정 공간 안에 들어서야 인지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상으로 자연을 초월해서 자극을 줄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실제 유용한 자극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그런 어떤 자국민에 대한 정책 같은 게 굉장히 부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전에는 뭐 시간당 100조 원 정도를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청을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 지금쯤에 들어서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시간당 112조 원 이거를 10년 모으는 액수 정도 981경 1200조 이 정도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놓고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야욕을 삼기고 있고 그리고 저 홍콩에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하는 저 어떤 옳은 외침 그러니까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고 야만적인 그런 것들이 삼켜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만 삼켜지겠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삼켜지는 국가가 많을 거예요. 점점 갈수록 늘어나겠죠. 근데 글쎄 미국 정도 되면은 좀 사람들도 관대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밑자 써서 아름다운 국가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일단은
그 아무튼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저 홍콩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놓고 980일경 1200주 정도를 벌자고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유튜브를 타고서든 어쨌든 캠페인이 벌어지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계가 레드오션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레드오션이 됩니다. 세계가 세계가 레드오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모든 사람에게 다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파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파생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경제, 그러니까 돈을 쥐는 사람의 그 순차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설프게 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너무 어설프게 보니까 국가적으로 한 명만 주도적으로 딱 이렇게 제한해도 13배 정도 생산량이 충분히 유효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레드오션이 되고 모든 이들이 모든 분야를 목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경제 순위는 인성 순위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어떤 뭔가 인성이라던가 뭔가 그런 진짜 실제 세계를 그렇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980일경 1200조 원을 10년 동안 수성해서 이렇게 기업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순위 돼요, 세계가. 그래가지고 중국이 설 자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중국은 꽤 많은 사람을 파룬궁도 많이 죽이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끌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홍콩이 삼켜지기 전에 시작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 국민들을 지킬 수 있어요. 당장 시작합시다. 980일경 1200조. 홍콩의 캠페인이 살짝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980일경 1200조를 벌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자는 그런 모토를 캠페인처럼 현수막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넌지시 찔러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홍콩의 캠페인의 성격이 꽤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가 다 그런 캠페인에 들어갔을 때 No China, 우리는 중국을 반대한다, 이런 문구도 많이 있고, 꽤나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어설프게 벌어요. 버는 사람이 너무 어설프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주도적으로 국가에 뭔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따라가는 게 많은 13배 정도 되는 중국 같은 경우 생산량이 13배 정도, 그러니까 어설픈 수준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는 현재 이 지구라는 행성의 시점에 우리는 막아설 수 있어요. 우리는 원나라 때처럼 온 세계가 삼켜지기 전에 정말 막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처와 자식을 지킵시다.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킵시다. 이웃을 지키고. 그래서 같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난주도 그렇지만 같이 981경 1200조 원 정도를 버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제패하고 10년 동안 유지하면 되는 액수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될 뿐이지. 아무튼 그 정도 버는 그 수준을 목표로 합시다. 자연스럽게 한국이 그렇게 목표를 하고, 그리고 이런 목표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넌지시 이런 사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중국이 곧 세계를 삼킬 텐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981경 원 정도를 벌게 되면 세계는 레드오션이 되고, 곧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인성순이 된다. 세계가 그 경제 순위가 인성순이 되고 중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당연히 세계는 평화가 누려질 거고, 예전 그 경제 정책 같은 거 한국에서 종종 있었죠. 뭐 시급 올린다거나 뭐 기업들이 생산을 더해서 돈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시급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지역 화폐로 보너스로 몇 퍼센트 더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한국이라는 곳에 그 물자들이 굉장히 그 좀 더 많이 생산이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한국의 노숙에 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 재화의 범주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재화를 쓰지 못하고 내팽겨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해가 뜰 겁니다. 어제와 같이 변함없이 내 가족들도 무사할 거고, 내 친척들도 무사할 거고, 내 지인들도 무사할 거예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태양은 뜨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같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린 지켜야 돼요. 그냥 단지 다른 건 없고, 981경 1200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 그게 세계 범위로 넓어졌을 때는 중국은 고작 13배 인구수라는 걸로 그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 야욕이 영원히 묻혀버리게 돼요. 그러면 세계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지킵시다. 가족과 이웃과 지인과 모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킵시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글쎄 종종 얘기를 올릴지 다음번에도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조금은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천리 이내에서는 이렇게 좀 예의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 내용으로 했어요. 사람이 저희 무량대수라는 이 수행법, 뭔가 범주, 이 범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야 할 때는 결단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라서 이렇게 올렸고요. 아마 종종 제법 꽤나 올릴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